찍어보자. 오늘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자, 오늘 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페이지 60쪽. 60쪽. 아이고, 때려봐라. 페이지 60쪽. 전류, 전압, 저항을 배울 겁니다. 전류, 전압, 저항. 자, 우리 있잖아요. 전기와 자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아직 자기는 아직 안 들어갔고, 이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전기. 자, 우리 전기라고 하면은 내가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전자의 이동. 오 마이 갓. 비슷하게 얘기할래 했어요? 다 안다? 생각하면 다 안다? 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사실 이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은 전하라는 게, 전하의 발생이라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하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됐냐면은, 자, 어떤 물체 둘이가 있다. 자, 지금 이거 원자, 핵 중간에 다 있을 거고요. 전자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고요. 이 전자가 다른 물체로 이동했을 때, 전자가 다른 물체로 이동했을 때, 자, 전기적 현상이 생겼거든요. 자, 전하라는 거는, 그러면 이때 전하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해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전기적 현상이 생겼다.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전기라는 거는 전하와 관련된 현상인데, 전하와 관련된 현상은 전자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저번 주에 배웠죠.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한번 시켜봤어. 자, 어떻게 시켜봤냐면은 얘네들이 막 비비면서 전자가 얘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거든요. 그걸 마찰전기라 그러고, 그걸 정전기의 일종으로 봅니다. 뭐라고요? 정전기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정전기라는 것은 어떤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얘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띄면서 얘네들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전기였는데, 근데 있잖아요, 얘가 안 좋은 점이 딱 그거야. 일시적이라는 것. 일시적이라는 것. 이 정전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전하가, 자, 전자 한 번 이동하고 띠끝. 전자의 이동이 발생해야 전하라는 게 발생하고, 그러면서 전기적 현상이 나타날 건데, 자, 전자 이동 한 번 하고 끝.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얘가 이동하고 끝. 끝. 나는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동하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이동하고 끝이 아니라, 이 전자가 이 지속적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전자가 뻘뻘 지속적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를, 자, 정전기는 정지해 있다 할 때 정을 쓰거든요. 멈춰있는 전기. 그냥 한 번 이동하고 파바박 일시적으로 파바박 하고 끝나는 전기. 근데 나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전기를 공부하고 싶어. 그게 동전기인데, 이 동이라는 글자는 웬만하면 뺍니다. 웬만하면 빼요. 동전기라고 동의를 말하진 않아. 그게 전기. 우리가 아는 전기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전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우리가 아는 전기입니다. 이 불이 껐다 켜졌다 연명 들지 않잖아.
이거 계속 켜져 있잖아. 왜? 전자가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 이거 배웠거든요. 오늘 이거 배울 거예요. 이거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전기라고 했잖아. 전자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줘야겠네. 오케이.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주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전자가 그냥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마찰시켜서 전자가 이동 한 번 하고 끝이었다면은 지금은 난 계속 지속적으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하가 발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그 현상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전선이라 그래요. 전선, 도선 똑같은 말입니다. 전선, 도선.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했죠?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했죠? 힘들어. 전자가 이동하는 지금 모습을 쌤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요. 쓱쓱쓱 다 그렸습니다. 자, 전자가 지금 이동하고 있죠? 전자가 이동하고 있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요 흐름을 뭐라 그럴 거냐면은 전류라고 할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있잖아. 쌤이 있잖아, 방금 전자에 이동하는 요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했잖아. 근데 요거 틀린 말이다. 전하의 흐름이라고 해야 된다? 에? 선생님, 이거 뭔 말이고 이게? 이거 뭔 말인데? 선생님, 머리 터질 것 같다. 뭔 말인데? 자, 바야흐로 옛날 예적의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몰라.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거?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네. 대충 느낌 좋은 플러스 전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하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알았어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 같은데?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 옛날 과학자들은. 이거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구만. 사실 아니었죠? 사실 이게 아니었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죠? 전자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전자는 전기 좀 연구해볼까 하면서 전기 연구 막 하다가 전자가 뿅 나타난 거야. 야, 너 움직이던 게 전자 너였어? 뭐 플러스 덩어리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고 마이너스 전자. 야, 너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너가 움직이는 거였어? 그거 몰랐네. 야, 여러분들, 그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싹 다 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원 선생님의 노트 필기를 1학년, 2학년, 3학년 쫙 다 했다고 생각해봐.
너무 뿌듯해. 나 끝났어 이제. 나 이것만 보면 이제 수능 만점 하면서 막 딱 끝났는데 오타가 하나 있는 거야. 그거 다시 다 집어치우고 다시 새 노트에 다시 할 거예요? 포스트잇에 딱 붙여놓고 싶지 그냥. 포스트잇에 이거 사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임. 이렇게 적어놓고 싶죠? 얘들도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 전기로 너무 많은 걸 밝혀냈거든.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전지는 좀 이따가 내가 나중에 자세히 해줄게. 어찌됐건 플러스 알갱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법칙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 그래 전류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것은 전자 때문에 발생한 게 맞는데 우리가 그거 몰랐어가지고 우리 전류라는 정의 자체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플러스 입자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자.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적혀 있으냐면 우리 플러스가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플러스가 이 플러스 입자가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전류가. 그래서 플러스 입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듯이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라고 명시해 놓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즉 전하의 흐름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전류를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땐 전자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대충 전하라는 게 흐르고 있는 건 알았는데 전자가 흘러서 전하라는 게 발생하는지 몰랐어. 이걸 몰랐던 거야. 이거를. 이게 전자의 이동으로 전하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발생하는 건 알았어. 전하의 흐름은 알았어. 전하가 흐른다라는 건 알았어. 그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가 발생하고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발생하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포스트잇에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쫙 정리해놓은 책에다가 사실 전자가 움직이는 거였고 그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라고 포스트잇만 살짝 붙여놓은 거. 그 느낌. 오케이? 전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물리적 현상은. 물리라는 개념은 사실 물체의 이치. 자, 물리라는 거는 그냥 들어요. 물체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물리인데 사실 물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 와닿지 않는 개념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류라는 것도 사실 요거에 많이 비교를 해. 전자가 몽골이잖아? 아닌가?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요 방향이지? 요 방향으로 전자 이동하지. 물 흐르듯이 좀 생각해 줄래? 물. 얘 물이다. 물. 전자 물이다. 물.
물 흐르듯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전류는 물이 흘러가듯이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전자가 흘러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전자가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자는 얘들아,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을 비교해 볼게요. 요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뭐 원자핵 박혀 있을 거, 원자핵 움직일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원자핵 빡빡빡빡 박혀있고 전자가 움직인다고 했죠. 여기 돌아다니는 전자가. 얘들아, 쌤 저거 그려요. of course, of course. 이 시험에 나옵니다. 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면 저 동선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는데. 선생님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디라고 설정해야 되나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뭐 어찌됐건 흐르는 도선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을 비교해 봅시다. 전자는 누가 흘러주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주면은 한 방향으로 쫙 움직여요. 쑥 한 방향으로 쭉 움직여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은 어떤가요? 선생님 멈춰져 있습니다. 전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전자가 이동을 해야 전하가 발생한다면서요? 그럼 전자가 이동 안 하면 흐르지 않는 거네요. 라고 5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전자는요 이동을 해서 전하라는 게 발생하는 게 맞는데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들 멋대로 움직이면 전하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자,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여기가 마이너스로 몰리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것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띌 거잖아요.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는 한두 개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한두 개는 이쪽으로 움직이면 똑같지 않나?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으니까 중성을 띄지 않을까? 근데 마이너스가 쏠리게 되면, 이동을 해서 쏠리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몰리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것이니까 전류 흐른다고 하면은 한 방향으로 샥 물 흐르듯이 흐려야 돼요. 근데 흐르지 않는 도선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들 멋대로 움직인다.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막 지들 멋대로 움직입니다. 아마 난리 났어요. 뺑글뺑글 돌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그러면은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애는 뭘까?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애는 뭘까? 바로 건전지. 여러분들이 아는 건전지. 전지라는 애입니다. 얘가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 그래야 전하라는 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야야야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이쪽 방향으로. 야 너 여기로 올라가. 야 이쪽으로. 그래서 전자를 눌러주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일로 가. 그래야 전하 발생해서 전기 나타낼 거 아니야. 전자 일로 가. 절로 가. 자, 해주는 애가 전지인데 전자를 눌러주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전지는. 그 전자를 눌러주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지. 압력할 때 압자예요. 눌러주는 힘 전자야. 빨리 눌러줄 테니까 너 한 방향으로 가 하는 게 전압. 자, 그래서 이 전압을 뭐라 그러냐면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죠?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 오케이. 대충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은 이때 전지는 물을 흘려주게끔 하는 애잖아. 그래서 이 전지를 이 물에 전자를 물에 비유할 때 펌프 역할, 펌프. 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펌프 역할. 펌프. 전지는 펌프입니다. 얘는 뭐 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이 잘했죠. 펌프가 물을 길러 올려가지고 슈 흐르게 물을 올려가지고 슈 흐르게. 자, 그래서 물의 높이 차를 수위라고 하거든요. 수위. 물의 높이 차를 수위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높이 차라고 해주면 돼요. 물의 높이 차. 자, 그러면 전압이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얘가 수위가 되겠네요. 수위. 물의 높이 차. 이 비교하는 건 나옵니다. 다시. 여기까지 다 잘 됐나 보자. 다시. 자, 우리 전자는요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지속적인 전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전선, 도선이라고 하고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 그래서 전자의 이동,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나 전자의 흐름하면 틀린데 왜? 나중에 전자가 밝혀졌거든. 뭐가 흘러간다라는 게 보이긴 했는데 뭐가 흘러가는지 몰랐어. 지금에서야 우리 배경 지식으로 지금에서야 우린 전자라는 걸 알고 있지. 지금에서야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이 전지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존재하는데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건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플러스 극으로 쏙 들어가요. 이 지금에서야 그걸 알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입자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 아니라 전하의 흐름으로 정의를 하고 전하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고 사실 전자가 흘러가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인 을 나중에 밝혀졌으니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임을 알아주십시오.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줄 알았어. 전류가 흐름이 그런 줄 알았거든. 우리 그렇게 배우자 일단. 알았어. 너네들 막 지금 전자 이동하는 거 나중에 밝혀진 거 알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놨다니까 나는.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야. 일단 우리 그렇게 배우자. 나중에 배울 거 존나 많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포스트잇에 사실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발생한 것이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을 아주 조그만하게 전자가 룰루랄라 이동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 2학년들한테 이제 과학자들이 병신이 나서 그래 너네들이 힘들게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랬더니 좀 논란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조상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게 예.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은 전자가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주게끔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 마냥 지들이 멋대로 움직여서 전하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야.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줘야 전하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눌러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건전지라고 해요. 전지. 그래서 야 이리로 가 눌러주는 힘을 전압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이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 전선에 움직이는 거 보여? 보이나? 움직여? 뭐 움직이는 거 보여 얘들아? 안 보이지? 너무 작아서 그래. 너무 작아서 그래. 우리 눈으로 안 보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야. 전자를 뭐해? 물에다가. 물이 흘러가듯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들아.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물은. 그럼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펌프가 필요하지. 그게 건전지고,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 높이 차를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발생하니까. 존나 어렵다 맞지? 전선도서는 물 이동하는 길, 수도관에 많이 비유합니다. 선생님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류 흐르게 안 흐르게? 안 흘러요? 지금은 흘러요 안 흘러요? 나 꽂았어. 흘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서 알죠? 요 컨센트에 연결을 하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배워서 알죠? 자 그러면은 건전지에 내가 연결을 딱 해봤다. 자 건전지에 딱 연결했어. 그럼 전자 이거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안 흘러요? 근데 이게 멀쩡한 건전지면은 딱 꽂았을 때 흐를 거야. 멀쩡한 건전지면. 이게 망가졌으면 어떡해? 안 흐르지. 이 망가진지 안 망가진지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할까? 응? 어떻게 확인할까? 그때 나오는 게 빠밤. 이게 뭐야 이거? 전구야. 전구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알아봤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지만 전구예요. 전구. 이 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전구에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면 전류 흐른다라는 거야? 안 흐른다라는 거야? 흐른다. 불 꺼졌다!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잘한다. 자 그래서 이 전구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지 보이는 장치가 뭐냐면은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물이 흐르는 거잖아. 라고 뭐 교과서에서는 얘기하는데 물 눈에 보이는데 뭘 몰라. 물레방아 비유만. 전구는 전자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확인용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전자 입장에서 기분 나빠. 뭐가? 전자 입장에서 나 기분 나빠. 나 가는데 왜 방해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나 전자. 너네 전자 입장 대봐. 너네 전자야. 나 이동한다. 나 간다. 쭉 간다. 쭉 가는데 전구 만났어. 전구 만나면은 얘 이 필라멘트를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 필라멘트를 탈 때 빛이 발생해.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빛을 딱 내고 다시 가야 돼. 자, 나는 이제 룰루랄라 전자야. 전자. 가.
가고 있어. 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전구 만났어. 기빠! 전자. 전자 입장에서 내 가는 길을 좀 방해받는 기분 아니겠어? 그냥 갈 수 있는데 빛을 빵 내고 가야 돼. 불편하다. 그래서 이 전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이라고 많이 해요. 저항.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저항한다 해서. 저항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지금 전압과 전류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립해 놓으십시오. 자, 이거까지만 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요. 이거 쉽지 않네. 새로운 개념이야. 쉽지 않네. 자, 그럼 어찌됐건 나 전압 측정하고 싶어. 나 전압 측정하고 싶어. 아니 얘가 얼마나 센지, 얘가 얼마나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지 나 궁금해. 이 건전지랑 이 건전지 중에, 이 두 개의 건전지 중에 너 뭐가 둘 중에 세니? 너 센 놈 누구야? 나 궁금해. 그래서 있잖아요, 뭐든지 측정을 하려면은 측정이란 개념은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나 칠판을 바꿀래요. 칠판 좀 더 내리고 싶어요. 나는 좀 내리고 싶어요. 나 이거 학교에서 좀 내리는 거 있으면 좋겠어. 여자들이 있습니까? 내리는 거? 저는 칠판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님 오셨어. 칠판 내리신다고요? 예. 얼마나 내리시게요? 한 2칠판 지우개 정도요? 하면은 뺨 맞겠죠? 뭐라는 거야 이 사람? 한 20cm 정도요. 라고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사해 주겠지. 한 2칠판 지우개? 막 이러면은 바로 뺨 맞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측정을 하고 그걸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측정 단위가 필요합니다. 측정 단위가 필요해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 센티미터, 미터, 밀리리터, 리터, 뭐 킬로미터, 뭐 이런 측정 단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뭐 뭐 비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니까? 측정 기구는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전압을 무슨 단위로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대? 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측정 단위가 V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몇 볼트야? 라고 말해. 3볼트, 4볼트, 뭐 이렇게 얘기해. 나 전류도 측정하고 싶어. 얼마나 잘 흐르는지, 얼마나 세게 잘 흐르는지. 그럼 이 측정 단위는 뭐냐면 암페어라고 합니다. 암페어. A를 쓰고요. 몇 암페어야? 2암페어, 3암페어, 4암페어, 5암페어. 저항의 측정 단위를 봅시다. 옴 쓸 때는 옴.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몇 옴이야? 3옴, 4옴, 7옴, 10옴.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마지막으로! 이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전압기 전력기까지 하자. 전압기 전력기까지 하자.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그래요. 괜찮아요. 어? 이용보단 괜찮아. 이온보단 괜찮아요. 이온이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게 괜찮아? 이온 짜증나. 이온 안 배우지 쌤한테. 너무 어려워요. 이온 빡쳐요. 이거 좀 재밌긴 해. 재밌는 거 하는데. 너는 근데 대신 시험 안 쳤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다만 시험 안 친 거. 내가 너네 시험 내 11회는 안 친 거 알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너네 2학년 들어가서 내가 싹다 내가 매주 시험 칠 거야 내가. 너네 안 친 거 알고 있어. 다른 반 일요일 반은 태민이 3시간 동안 썼어.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썼어. 3시간 동안. 슬쩍 넘어가려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기억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야. 근데 왜 시험 안 친 거 기억하시면서 주사기 들고 오는 야 때리지 마라. 그렇지 말로 때려버리네. 야 때리지 마라. 쌤 뭐 할 거냐면 일단 뭐냐면 이 측정 단위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나는 이제 외국 가가지고 이제 나 이제 배웠어. 전압, 전류, 저항. Hello guys. Do you know 전압? What? 전압?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 연구해가지고 이제 막 외국 학회 가가지고 Do you know 전류? What? 전류, 전류? 뭐 이래. 한국 어려워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소통하려고 사실 과학자들이 약어를 좋아해요. 약어를. 과학자들이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해. 알파벳으로.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을 약자로 많이 표현할 겁니다. 이제 전압은 voltage 해서 V 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전류는 interest I, 저항은 resistance R 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나 앞으로 이제 전압을 V, 전류를 I, 저항을 R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해서 나 그렇게 표현할까 이제?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측정해볼까요? 뭘요? 전압을 그리고 전류를 저항은 나중에 자, 전압을 측정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전압을 측정하려면은 측정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볼트라는 측정 단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측정 기구가 필요해. 자, 그래서 측정 기구를 내가 가져왔어. 측정 기구를 가져왔어, 쌤이. 쌤 측정 기구 가져왔어. 측정 기구 이렇게 생겨먹었어. 플러스지.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자, 요거를요 설치 좀 해볼게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전압계라 그럽니다. 전압계.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전압계라고 합니다. 측정기구도 있고 측정 단위도 있고 측정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일단은 저 회로를 그려볼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요 길, 그리고 전지, 전구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놓은 것이 뭐라 그러냐면 회로라고 하거든요. 화로처럼 그려놨네? 회로예요, 회로. 화로가 아니라 화로는 고기 구워 먹는 게예요. 회로. 자, 이 회로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구가 이 전구 이렇게 표현한다.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 기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 전구야. 이 전구의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전압계는 이렇게 설치할 거야. 이걸 무슨 연결이라고 하냐면은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싫어요 선생님.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죠? 짜증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걸. 전류계도 있어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도 있어요. 자,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전지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요. 아예 전구 옆에다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만.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왜냐하면 이래야 전압을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래야 전류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직렬로 연결해야 얘 전류값과 얘 전류값이 같거든요. 병렬로 연결해야 얘 전압값과 얘 전압값이 같거든요. 왜 같은지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Holy shit. So fucking difficult.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셔야 될 거는 그냥 그겁니다. 직렬 연결로 연결한다. 전류계. 병렬 연결로 연결한다. 전압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한다. 진짜 측정해볼까? 우리 측정해볼까? 어우 피곤해. 어우 피곤해. 어우 피곤해. 어우 피곤해. 자, 이렇게 생겨나온 전류계가 있습니다. 전류계. 자, 플러스 단자에 플러스 극인 전선을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극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연결할 거야.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인 전선을 여기 연결할 거거든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연결하지? 나 몇인지 모르겠어. 얘 전류값이 몇인지 모르겠어. 혹시 이거 모를까봐 지금 적어 놓을게. 밀리라는 거 알죠? 1000ml가 1리터듯이 1000mA가 1A예요. 오케이? 이거 50이에요. Yes. 50 and 500 and 5A. 즉 5000mA.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볼까? 일단은 한번 작은 거에 한번 연결해 볼까 했더니 반응 지랄 났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려요. 지랄 났어. 어머머머머머 빼야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큰 거부터 연결해야겠다. 큰 거부터 연결해야겠다. 그랬더니 바늘이 한 요 정도.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 5A에 연결했잖아 내가 전선을 이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5A 연결했잖아. 그럼 5A짜리에 여기 위치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돼. 3A네 얘. 그러니까 50mA에 연결하니까 좀 지랄이 났지. 아주 막 난리가 났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면 지랄 나요. 막 바늘 막 연병 떨어요. 막 전류 너무 세 하면서 막 바늘 막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큰 거부터 연결을 해줘야 이 새끼가 아주 작은 값을 가져도 그럼 좀 작게 연결하지 뭐 하면서 수치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작은 거 연결하면 막 지랄 나요. 막 큰 전류 있을 때는. 그래서 큰 거부터 연결해서 작은 것으로 이동하면서 전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만약에 5A에 연결됐을 때는 이 5A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된다. 동일 선상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숫자를 읽어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500mA에 연결했다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